와, 올 들어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는 처음 보네. 근데 원래 겨울에는 이만큼 눈이 와야 돼. 안 와도 문제야, 안 와도.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올 한 해 이렇게 또 가네요. 눈과 함께. 저는 오늘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12월 30일에 이태원 날씨 대박. 저 끝에서 안 보이네. 여기 강남 쪽인데. 야, 야, 대사관이 얼마나 많으면 이름이 대사관로냐. 네. 주식시장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작년 말 대비해서 한 20에서 한 2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수가 그만큼 상승한 거예요. 그만큼 작년 말은 엄청 힘들었었고 올해 말은 조금 해피하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심했습니다. 엄청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해도 수익을 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2배 오르고 어떤 것도 한 절반 이상 또 주가가 빠지고 나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또 아시는 분하고 너무 닮았어. 나 진짜 또 깜짝 놀랐어. 코스 효과이 똑같이 기르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살 빠진 우리 사장님이신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거지 같은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수익 내는 종목, 또 초보자일수록 배당을 잘 주는 종목,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연말 기념을 해서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갖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 영상도 좀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쉬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보시는 새해에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수익을 다 내셨을 겁니다. 워낙 작년 말에 지수가 엄청 하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최소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 6월 달쯤에 한번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연말 돼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지수로 보면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꾸준히 투자를 하지 않고 아니면 역방향으로 투자를 했거나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샀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시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거는 상승할 때 파시고 하락할 때 사야 된다. 내가 지금 주식을 팔고 싶어.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고 싶어. 주가가 너무 올라서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떨어지고 돈이 작아져서,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작아져서 수익이 마이너스여서 팔고 싶다면 그 시점은 사야 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를 겪으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가가 좀 올랐어. 이제 좀 사야 될까?
그런 시점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서 더 사고 싶을 때, 주변에서 투자를 하라고 하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라는 소식이 나한테 들릴 때, 그리고 내가 마치 막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는 욕심을 좀 버리고 투자를 한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꾸준히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3년을 대비해서 통틀어서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좀 만들어 본 게 있어요. 그래도 2023년 한 해를 잘 보내셨으니까, 그래도 한 해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 됐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023년도의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12월 달이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하기가 쉽겠지만, 내가 23년 1월 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23년 1월 달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2023년을 통틀어서 가장 잘했다, 아니면 이제 시작했다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식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 좋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홈페이지화해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에요.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을. 그러면 고수익을 올리진 않겠지만 최소한 잃으면서 투자를 하진 않는다. 주식 투자가 돈을 잃으면서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이자보다는 훨씬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다.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일단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시작한 게 저는 정말 크게 시작한 거고요. 영상을 빌어서 제가 이 영상 또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 그것을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해서, 저도 이제 한 5분인가 10분 정도를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워낙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리고 워낙 이런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자신으로도. 그래서 아직도 신청한 사람이 없지만, 저는 뭐 영상을 보시고 좀 믿겠다, 제 수익률이나 제가 투자했던 패턴,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저랑 맞다, 그리고 잃지 않고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링크 영상을 따라서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슈로는 1월 달에는 난방비 폭탄,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러므로 가스나 뭐 원유, 뭐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죠. 그래서 그 원유나 원자재 이런 데에 투자했었을 때는 수익을 좀 봤었다. 난방비가 폭탄이 됐고, 이 또 1월 달부터 한국은행의 금리가 이제 멈췄어요. 1월 달까지 딱 그 상승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쭉 4.5인가요? 금리가 3.5. 한국은행 금리가 23년 1월 달에 3.5로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쭉 다 3.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는 3.5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외국의 자본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근데 뭐 경제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외국 자본이 막 갑자기 빠져나가서 힘들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카카오 관련돼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죠. 이런 경영권 분쟁에 카카오가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런 것에 있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막 상승하기도 하고, 카카오가 주가가 막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SVB 은행 파산, 요거는 또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은행의 파산 쇼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근데 실제 저는 그런 파산 쇼크가 저한테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제가 뭐 분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뭐 은행가 위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파산 쇼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행이라는 것이 파산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슈 사항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SG증권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CJ. 그나마 뭐 하림이 요즘에 그 HMM을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있었는데, 하림지주는 그때 한창 올랐을 때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저 6,280원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7,500원이네요.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근데 주가가 등락은 있었다. 9,000원까지 갔었네. 어쨌든 뭐 하림도 있었고,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뭐 CJ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제 조작이 있어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있었다. 뭐 피해를 봤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주가를 조작해 갖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5월 달에 이슈,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지금 조선주가 나쁘지 않죠. 예, 오히려 지금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를 이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전세 사기,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 사기는 근데 뭐 22년도에도 있었고 21년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럴 때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시점이라고들 하죠, 다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집을 사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이제 사기를 당해서 또 다시 내가 다른 집을 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가지 못해서 또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신축 건설 이런 데에 대해서 건설업이 둔화가 되면 건설로 인력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침체가 온다.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 조금 불안하다. 이제 그런 게 골마서 터진 게 아니냐. 최근에 건설사가 하나, 태영건설사, 그 다음에 그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쪽으로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겪게 되는 문제들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것들이 생기겠죠. 부동산 사태는 저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일단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보면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경영권 분쟁도 영향을 미치고, 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예, 우리나라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음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 올라갈 수 없다, 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상황들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분산 투자를 원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잘 안다고 하면 집중 투자하시고 몰빵 투자하세요. 몰빵 투자를 해서 뭐 2배, 3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세요. 지금도 보면 뭐 넷마블이나 카페24 이런 데 보면 상한가 막 가고 했던 거 있어요. 이 올 한 해에서도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 매일매일 뭐 그런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죠. 내가 그 종목을 2,500 종목, 3,000 종목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몰빵 투자하고 하세요. 근데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고,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당신이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7월달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종결됐습니다. 7월달까지 미국 금리가 5.5%입니다. 우리나라가 3.5%인데 약 2%가량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도 잘 버티고 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빚을 많이 졌던 분들에게 되게 힘든 시기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미국이 뿌려놨던 달러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을 5.5%의 돈의 값어치를 대신 받으니까 지금까지 빌려줬던 것들을 다 돌려받고 있는 거죠. 이자로서. 그게 얼마가 되진 않지만 세상에 돈이 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100의 금액만큼 돈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많은 사람들, 기업가, 사업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 돈이 옮겨갑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계속 가져가요.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소비자들한테 가져가는 거죠. 예. 소비자들과 좀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좀 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민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받은 돈을 기업가, 사업가, 투자자들에게 돈이 옮겨갑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도층에게 갑니다. 그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든 뭐 지주들이던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옮겨갑니다.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 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소비자와 노동자와 서민들은 돈을 많이 안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돈을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빌려주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거둬서 그걸 다시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던 부를 다시 회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돈이 순환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이 순환하는 와중에 금리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 기업들이 장사를 하려면 돈을 많이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또 서민들에게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금리를 낮춰주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금리가 높게 하면서 돈은 이제 수거를 하가는 거예요. 시장이 풀려져 있는 돈을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여져서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돈을 빨아들인다고 했을 때,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였을 때는 시장 전체적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조금 더 힘듭니다. 예. 네, 각자 100이라는 동일한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1000을 갖고 있고 누구는 1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금리로 인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민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고 다시 복지를 통해서 그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가 소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건데 무턱대고 금리를만 올린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7월 달을 기준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이것도 이제 12월 달에 이슈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라는 7월 말쯤에 그런 이슈가 나오고 이제 초전도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LK99를 개발했고 그런 LK99가 뭐 인류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근거 없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개발하신 분들은 다시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전 지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서 특히 그런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돈 많이 벌고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런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변동성이 심했어요. 개인 투자자는 이런 데에서 손실을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워낙 뉴스가 다양하고 방향이 다른 데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멘탈을 붙잡고서 돈을 벌었을 리는 거의 없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성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급등했을 때 판매를 합니다. 다 팔진 않지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두 번씩 겪어봐야, 아, 이렇게 그 테마성인 장세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 이거는 테마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을 할 때도 내가 그 안에서 겪어봐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개발 이슈가 엄청 좀 셌다.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미국 셧다운 사태를 모면했다. 미국도 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정부가 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런 달러들을 다시 팔아서 외국에서 만들어내지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 사서 국민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돈만 만들면 그 돈의 가치를 다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종이로 달러를 찍기만 했는데 그걸로 기름도 바꿀 수 있고 한국에서 있는 반도체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 자체적인 법률로 그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한계를 뒀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이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뭔가 한도를 줬는데, 그 한도는 연장을 시킬 때 미국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뭐라 그래야 돼,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고 뭐 이런 사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갖고 자기네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셧다운은 다 이제 넘어갔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최대로 되지 않았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그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됐던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잘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23년 아직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인질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인질들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인질로 잡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스라엘은 이런 공격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하마스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이제 끝을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고 가자 지구에 폭격을 가하고 있죠. 지금 하마스가 아직 끝까지 다 잡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런 가자 지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너무,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정치와 그 인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뺏고 인간이 인간에게 공격을 하고, 그게 누구 하나는 멈춰야 끝이 납니다. 둘 다 멈추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감정을 냅두고 있으면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고 민간인들이 다치고 재산적 피해를 보고 가족들이 이제 아픔을 겪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2023년도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올바른 곳에 돈을 써서 그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고, 그런 수익을 영위할 수 있고 나도 세금 낼 수 있고, 이런 데에다가 쓰려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좀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 안에서 또 다른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빨리 이런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성이 뭐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 방향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을 할 때 혹시나 말이 많다고 해요. 카메라를 돌렸다가 카메라가 망가지면 어떡하느냐,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떡하느냐 했지만, 그래도 그 셀카는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하나의 이런 점에 불과해요. 우리가 저 멀리 하늘에서 바라다 봤을 때 지구 바깥에 보이는 저런 별들은 사람들이 그건 별 하나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그 은하,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은하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행성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행성 하나는 얼마나 작겠어. 예? 지구도 그만큼 작은 거죠.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지구 속 이 작은 데에 더 작은 인간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전쟁은 되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쟁을 좋아하면 언젠간 내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죽음을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누군가도 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평화를 바라는 거는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롭게 살고 발전적인 상황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까지 했고요. 이제 11월 달, 엔화 가치가 최저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일본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뭐 놀러만 간다 그러면 다 일본이래. 예, 동남아보다 훨씬 더 뭐 싼가 봐. 요새는 오히려 한국보다 물가가 더 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산업 여군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거꾸로 뭐 일본이 뭐 엔저의 뭐죠? 아베노믹스 이런 걸로 엔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엔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엄청 노력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것 빛을 발해서 정말 엔화 가치가 정말 낮춰진 것이 목적을 이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거꾸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한 원화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물가가 거의 한 2배나 비싸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돈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쓰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니까 해외 수출을 할 때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 보면 수출을 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1달러 였었는데 지금 10,000원이면 1.5달러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에서 원래 1달러에 사던 걸 1.5달러에 살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뭐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던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1달러에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제조 원가를 낮춰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또 여행할 때나 쓸 때는 또 원화의 가치가 높은 게 좋다. 근데 요새 이제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엔화를 좀 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외화 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엔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도 있어요. 예, 이런 종류의 투자를 원하신다면 ETF나 뭐 외화 통장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예, 드디어 12월 달은 참 이제 어제죠. 예, 지금 1월 1일이니까 미국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인하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상하지 않겠다. 예. 인상은 안 할 것 같다. 뭐 더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방향은 좀 바뀌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말을 해석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니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것으로 방향은 바꿨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인해서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해서 주가는 선방영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선방영 되어 있는 주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한테까지 소식이 왔고 내가 주가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벌써 늦은 겁니다. 예,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두루두루 각종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다양한 가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엔화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달러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원자재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도 뭐 삼성전자에도 투자해야 되고 한국전력에도 투자해야 되고 은행에도 투자해야 되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참 행운으로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2024년도에도 2024년 말에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냈구나, 꾸준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2024년 한 해에도 열심히 투자를 할 것이고 꾸준히 방송을 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지금 여기 또 이제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새는 좀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 촬영을 못 했는데요. 꾸준히 이제 시황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저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투자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2024년 한 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